안녕하세요, 앞선입니다. 최근 들어 도로 위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요즘 도로 위엔 차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미 사고를 겪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직 사고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차를 구매하신 20, 3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부족해서 사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없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나 기사에서만 보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난 뭘 해야 하지? 뒷목부터 잡아야 되나?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불리해지면 어떡하지 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걸 손에 본 적이 있나?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실 수 있도록 사고가 났을 때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막 뺏을 순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꼭 해야 할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거 자료 확보와 2차 사고 방지입니다. 주정차 상황이거나 주행 중에 부딪혔을 때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와 상대방의 의식이 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자료란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녹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증거 자료가 주변 차량 번호판이나 주변 목격자, 그리고 주변의 CCTV 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호간에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지만 그와 별개로 죄송하다는 말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 비율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이제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 경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험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엔 바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늦게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같은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도 SIU라는 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늦게 해서 괜한 의심과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접수와 신고를 마친 후에는 부산물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증거자료 확보 후에 사고 위치를 표시하거나 촬영해두고 차량을 도로 가쪽으로 이동해서 2차 사고나 교통 혼잡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의 비상 깜빡이를 켜고 보유하고 있는 안전 삼각대나 사고 현장 후방으로 50m에서 200m 지점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 정도가 크다면 가능한 경찰이나 보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이동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상대방과의 추가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설치 후에는 차량 밖의 안전지대로 몸을 피한 상태에서 보험사와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행동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중일 때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치는 형태의 과실이 분명한 일방적 사고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가해자 측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 확인과 더불어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사고 시 대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일 때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이상을 호소하지 않고 말이 통한다면 보험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전달함으로써 1대1로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면하면서 번거로운 조사 과정 없이 해결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합의금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역시 번거로울 조사 과정 없다는 점에서 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윈윈할 여지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해자인 사람은 반드시 협의에 대한 부분을 기록물로 남겨야 하겠고요. 피해자인 사람도 신중히 생각하고 연락처를 꼭 받아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살짝 부딪혔음에도 아주 죽겠다고 몸이 어디가 잘못됐다고 기어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린 이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고양을 먹어야지.
가해 차량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말 곤란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은 없어서 가해자 보험사 측의 원만한 처리와 피해자 양심에 최대한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추후 이런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제지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위 상황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둘 중 어떤 경우이든 이치에 맞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두 차량이 주행 중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보통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사고를 인지하고 도로 가쪽으로 차를 세우고 앞서 알아봤던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사고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주행 중 차대차 사고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 중 접촉이 일어났지만 둘 중 한 차량이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접촉을 인지한 차량은 자신의 뺑소니 의심을 면해야 하기도 하고 보호 조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 차량에게 인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지시키는 방법은 쫓아가면서 클락션을 울리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도로교통 상황이나 운전 미숙으로 쫓지 못하는 상황일 땐 번호판을 기억하고 가급적 당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차량 조회와 조사 과정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시킨 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 내부에 있다면 아주 작은 접촉이라도 모르기가 쉽진 않은데요. 모르고 그냥 갔다 라고 주장하는 차량은 몰랐다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과실이 더 클 게 뻔하거나 처리하기 두려워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는 경우는 모두 아시는 뺑소니 사건인데요. 이 도주 차량죄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사고 미조치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합니다. 주행 중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경미한 접촉사고나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받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즉 보행자를 치였을 때인데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 중 하나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치인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역시 중요한 구호 조치 의무에 따라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수습은 차대차 사고와 비슷하고요.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한다면 이 내용을 자료로 남기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거나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정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추후 문제 해결 의사와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하고 보험 접수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들어눕거나 꾸준한 치료비를 요구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협의의 여지 없이 바로 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도 싫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만약 일어났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원까지 호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선 119에 신고하는 편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고와 동시에 증거 자료가 녹취로 남기 때문에 상대방도 구호하는 동시에 나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해 공갈이나 보험 보상금을 노리는 경우인데요. 차에 일부러 부딪힌 것 같은 경황이 보일 때에도 역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돌 당시의 영상인 블랙박스나 CCTV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거 자료는 꼭 확보해야 하고요. 의심스럽다는 정황을 보험사에 접수할 때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내가 상대 차량의 보험 사기가 끝까지 의심된다면 머리 아프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험 사기 전과와 같은 유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내 돈이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고가 났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상황들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허다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고이든 그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나 생각들이 잘 안 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최대한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 염두하시고요.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실천하시고 사고 없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김우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올해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앞선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